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7%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50억, 기관 투자자가 7,600억을 매도하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 계속해서 코스피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매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300억, 기관 투자자가 1,1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마찬가지로 양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자, 2,526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60일선을 쌍바닥 형태로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은 추가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이 하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650선부터 해서 지금 코스피가 줄곧 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조금 조정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스피, 코스닥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니케이를 비롯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장이 그렇게 시장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아직까지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우려를 하는 듯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연하게 반등을 하던 증시가 조금 이제 깊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그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 상승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이 주가 상승에는 시간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50선 이상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적정 수준에서 다시 한번 밴드를 그리면서 상단, 하단을 그리면서 코스피가 다시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 전환은 성공을 했지만 이전에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지금은 상승 밴드를 유지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장을 천천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그런 물가지표가 떨어지고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 금리 인하를 언제 실시할 수 있을지. 자, 월봉은 이제 음봉으로 돌아섰고요. 조금 더 시간을 끌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지금 4일 정도 빠르게 코스피를 이탈시키고 있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 확실히 좀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일 정도 해서 2조 원 가까이를 코스피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매수 없이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모두 코스피에서 이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코스피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0.37% 하락을 했고요. 86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21선, 5일선 아래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단을 좀 뚫으면서 진행을 할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급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 테마 위주로 좀 상승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800 초반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가 연일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4일 정도 해서 한 7천억, 8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일단은 매수 없이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연하게 좀 반등을 하던 그런 증시가 조금 이제 조정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템포를 늦추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계속 하락으로 진행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3.5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306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선 위에서 환율은 일단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급등 없이 일단 이 근처를 계속 횡보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견이 된다면 환율도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네,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상단 135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증시가 밴드를 만든 만큼 환율도 어느 정도 밴드를 지금 형성을 하는 것 같고요.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1300원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선물은 오늘 보합 수준이고요. 네, 유럽 증시도 보합 수준입니다. 크게 뭐 0.5%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전날 이제 3%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0.5%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증시 모두 하락을 조금 멈추고 보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정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확인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WTIU 72달러 넘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지금 2.647 그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관련 이 수급들이 좀 붙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06%로 상승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정고점 부근까지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 국채를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매입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살펴보았고요. 아직까지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마무리가 확실해지지 않아서 그동안 완연하게 반등하던 증시 분위기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도 우리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이 아니고 베이비 스텝을 2번 하느냐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옵션 만기 남기고 있는데요. 그 옵션 만기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합 마무리되었고요. 17,4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장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제 17,000원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다행히 장 중간에 반등을 시키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적었고요. 17,390원으로 마무리되면서 10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370만 주로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큰 거래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 주는 하루도 상승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씩 혹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 다 합쳐도 3%밖에 하락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코스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증시 대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방어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런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좀 추가적인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을 했고요. 오늘 61선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 61선을 지지하는 그리고 17,400원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도 있고
코스피에 대한 일단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 양봉으로 반등을 하면서 또다시 올라가 준다면 분위기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음운구름과 양운구름 사이를 공간을 메워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쏟아지고 큰 거래 없이 계속해서 1% 내외의 그런 하락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없고 뭐 야금야금 또 내려가는 그런 전형적인 이전 그 패턴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공매도를 조금씩 늘리면서 이 진이 빠지도록 하락을 시키는 패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패턴 이후에는 어김없이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이 다시 나왔고요.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 그 다음에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4일 정도 해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4일을 또 마무리를 하고 나면 옵션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환기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기만 하면 옵션 만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고, 내리기만 하면 옵션 만기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지금 계속 또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번 다음 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또 이제 주가가 변화할지 혹은 그 전후로 해서 또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전처럼 이 저점을 다 뚫어내고 이 음운구름을 돌파해서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좀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래량도 한번 증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움직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지금 이제 7월봉은 꾸준히 좀 하락을 하면서 5월봉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거래량이 아직 부족하면서 7월 첫 주는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래량 한번 증가시켜 줄지 그런 것들 살펴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별 차트는 뭐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이고요.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가 13만 7천 주 매도를 하였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17,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다시 끝내고 일단은 멈추었고, 기관 투자자는 또 이렇게 3일 정도 매도를 하면서 특히 금융투자 물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매도가 되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전체에서 좀 많이 이탈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 우려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금융투자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증시에서 빠져나가면서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도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수급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험은 조금 더 매수를 했고요. 투신도 매도를 멈추고 적지만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도 6만 4천 주를 매수하면서 12만 2천 주를 이어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연일 매수를 하다가 매도를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모펀드는 12,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조금 더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60일 이 누적 기준으로 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합쳐서 한 3% 가까이의 지분을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수급도 괜찮고 주가가 조금 하락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락해서 부합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오늘 관련 테마들이 마지막에 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장 오후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5.5% 가까이 올라가면서 7만 원을 회복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한전 KPS 우진, BHI, G2파워 마찬가지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관련 테마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테마 관련한 그런 수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그 움직이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움직인 것인지는 다음 주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 관련한 또 메인 소식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폴란드 국빈 방문이 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 움직이는 것인지는 일단 다음 주 시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들을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횡보를 하였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를 두산 에너빌리티만이 아니고 이 관련 종목들도 다 같이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상승하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횡보를 한 이후에 이제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 408,000주죠. 400만 8천주입니다. 그래서 전날 대비해서 3만 주 정도가 다시 늘었고요. 네. 줄었다가 늘었다가 뭐 반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390만 주, 400만 주 수준에서 일단 공매도 거래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는 크게 지금 공매도 거래가 없고요. 공매도 잔고도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7월 7일자로도 16만 주 정도 일 거래가 되었고요.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한 4% 정도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일 거래도 많지 않고 공매도 비율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잔고 수량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금 이 주가에서는 그리고 이전과 같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것처럼 공매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늘어날 차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늘어나봤자 사실 100만 주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크게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공매도도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JP모간이라든지 모간서울이 이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한번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오늘 뭐 모간서울과 JP모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신한증권이 매수 창구로 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모간서울은 이제 전날 12만 주 매도를 했고요. JP모간은 오히려 4만 6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전날에 JP모간 창구로 해서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JP모간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모간서울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근 한 10일 동안은 모간서울이 8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JP모간은 31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합쳐서 한 120만 주 정도가 매도가 되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도 비슷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투자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공매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 이상 지금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공매도를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물량이고요. 대차는 오늘 체결이 24만 8천 주가 되었고 상환이 2만 9천 주 정도 되면서 체결이 조금 늘었습니다. 뭐 최근에 한 3일 정도 바짝 이제 상환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1640만 주 정도로 일단 대차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지금 390만 주, 400만 주 정도고요. 대차 잔고도 1700만 주, 1640만 주 뭐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모두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가 언제든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1거래량도 마찬가지 적었고 공매도 비율도 지금 4.4% 정도로 뭐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상세는 지금 외국인 추적 물량 19,000주에서 3,100주로 3,200주네요. 네, 그 정도로 유지가 되었고요.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하던 것을 이제 멈추고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13.4% 정도로 일단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수급하고 이제 차트 다 확인을 했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이제 폴란드 방문 소식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함께 지금 여러 국가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국가는 폴란드죠. 폴란드와 이미 방산 관련해서 큰 계약들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 이외에 지금 원전이라든지 그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MOU 관련 소식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이 소스가 오픈이 될지 그런 것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원전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노후 화력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하는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 그 다음에 15조 원 규모의 신공항 프로젝트 등 초대형 사업들이 이제 즐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폴란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논의를 본격화해서 건설, 인프라, 그 다음에 에너지 업계의 수주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다음에 두산 밥캣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그 관련 소식들이 또 들려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해서 지금 이제 관련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면 원자력 관련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은 한국소련 원자력, 그 다음에 한국전력기술 등과 팀코리아로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 2단계 사업은 2024년 하반기에 본계약 체결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2024년 하반기 본계약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사인은 내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소식마다 좀 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다음 주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식으로 의하면 7월 달에는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타당성 조사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 계약이라는 얘기는 경쟁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우선 협상자 대상을 이 K 원전으로 이렇게 팀 코리아로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주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철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수주는 100%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일단은 이 관련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그 계약은 100% 되고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관련 소식이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폴란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 건설 사업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고배를 마셨지만 민간 주도의 2단계 사업에서는 미국보다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은 배제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주도하는 폴란드 전력공사 PGA 사장이 지난 4월에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관계자와 원전 사업을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본계약 체결 가능성은 100%고 본계약을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직접 폴란드 장관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폴란드와 한국 간의 그런 협력이 공식화될지, 그 과정에서 그 두산 파켓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주목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 관련 소식이 추가로 이제 MOU, LOI라든지 뭐 그런 형식적인 계약 말고 본격적인 그런 수의 계약 형태로 또 한 번의 계약이 체결이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기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4기 정도로 이제 늘어서 또 이제 계약이 추진될지, 네,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는 이미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런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캐나다도 이제 원전을 추가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0메가와트급을 4기를 추가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폴란드도 지금 이제 화력발전소를 그 원자력 발전소로 교체하는 것 이외에도 지금 신규로 늘어나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전력 수요에 대해서 또 이제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퐁투누프 원전은 당연히 건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그 2단계 사업, 이제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이 2단계 사업인데요. 3단계 사업까지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부지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대충 이제 그 부지도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EDF와 협력할 가능성이 큰데요. 거기에 이제 한수원도 포함이 되면서 한수원이 추가적인 그 원전 수주를 할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둘씩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퐁투누프 원전이 어떻게 추가 계약이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본계약 체결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1차 수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가 6기를 수주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6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여기에 어떻게 협력을 할지,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터빈 공급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폴란드에서만 6기를 수주를 했고 우크라이나에 또 추가 그런 건설 협약도 하였고요. 불가리아 원전이라든지 루마니아 원전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국가들의 지금 수주를 한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도 지금 4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캐나다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거기에서도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요. 그 모든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역량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아무래도 한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 한국과 협력을 했을 때 그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건설 관련해서 그 제조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가 아직 소송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수주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송과는 관련 없이 이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팀 코리아가 수주하면 오히려 더 좋고 웨스팅하우스가 이미 수주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계약들이 분명히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창양 장관이 미국의 SMR 관련 대표 기업인 이 테라파워와 접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테라파워와 협력을 하기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빌 게이츠가 이 투자를 했던 그런 테라파워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가 아주 대표적인 SMR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SK가 테라파워 쪽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도 이 SMR 관련 협력을 하기 위해서 테라파워와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UAE와도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해서 지금 이제 경제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방산과 원전을 최우선으로 이제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관련해서 이 UAE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아무래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시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머지않아 그 관련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대형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SMR이라든지 그런 수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이제 같이 협력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관련 소식들 좀 전해드렸고, 마지막은 이제 두산 지주사가 추가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 계획을 하고 있고, 2년물로 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모채를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수요가 많다면 이제 최대 600억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작년에 이미 1,100억 정도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했고, 이번에도 회사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회사채를 통해서 발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양쪽 다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는데요. 확실히 이제 신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현금 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블록딜을 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두산 바켓에 지분을 블록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직 구조의 그런 관계사들끼리 계속해서 이제 블록딜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만큼 현금 확보를 하면서 그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액션이 이제 하반기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관련 혹은 수소 터빈 관련 투자가 예상되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그런 수소 분야의 이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산 그룹이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투자를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회사채에 대한 규모도 크게 늘지 않고 줄었고요. 이 부채 비율도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룹 전체가 일단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지금 우려할 만한 소식들은 들려오진 않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투자 수주 소식과 그다음에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좋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3일, 14일 정도에 이제 폴란드와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 경제 협력 관련해서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이 새로운 소식과 함께 이 상승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